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데 굳이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 진단비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그래도 예산상의 여력이 된다면 그때 이런 2차적인 특약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쳤을 때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보장이나 어떤 특약이 필요할까요? 다른 곳에서 설계를 받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리모델링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증권을 보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특약만 많고 보험료는 비싼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이 가입하셨거나 앞으로 가입하실 암보험에서 대표적인 불필요 특약은 무엇인지, 어떤 구성이 유리한 건지 심플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계를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난하네, 괜찮네, 많이 보던 특약들이네.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특약들을 전부 다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입원비입니다. 보통 암의 발병에서 입원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이 있고 암 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라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따로 나눠놓은 걸까요?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입원비, 수술비 이런 2차적인 치료 특약들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고 결국 이 문구로 인해서 담보가 나뉘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나 약관상으로는 암의 직접 치료가 어떠한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암에 발병하면 1차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예우를 보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암에 걸린 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건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아니니까 입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암 입원비를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죠. 보험료를 보면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10만 원에 7천 원대로 비싼 편이고 암 요양병원 입원비는 한도가 2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하루 2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금감원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하니까 바꾸긴 바꿨는데 한도를 낮춘 겁니다.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자기부담금 일부만 제외하고 보장하는 내역인데 굳이 이걸 구성해야 하는지 솔직히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암 진단비 1천만 원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험 불필요 특약 두 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당 반복적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가 1천만 원당 1,690원인데 비해 암 수술비 1천만 원이 더 비싸네요. 물론 암으로 2번 이상 수술을 받는다면 더 나은 선택이 되겠지만 입원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수술비도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례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암의 직접 치료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일반적인 암 수술이라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병률이 높은 위, 간, 폐, 대장 등은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이는 부위입니다. 암 발병 이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폐암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가 와서 수술을 받는 경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다른 부위에 괴사나 합병증이 와서 수술을 받는 경우, 이럴 때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수술을 받고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경우에 수술 또한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2차적인 치료 특약들은 약관상의 해석에 따라서 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입자는 이런저런 조항 따지지 말고 바로 지급하길 원하지만 보험사는 약관 해석과 판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암 입원이나 암 수술 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비에서도 보장하는 내역입니다. 암에 발병하여
코드가 발생하면 나오는 진단비, 암 진단 이후의 치료법이나 의료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입원비나 수술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설계에서 나머지 담보 모두 빼고 암 진단비만 가입하거나 진단비를 좀 더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보험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데 굳이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할까요? 보험은 담보가 많고 보험료가 비싸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적으로 진단비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그래도 예산상의 여력이 된다면 그때 이런 2차적인 특약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건 다음 시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비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